때론 아름다운 선율로, 때론 매혹적인 리듬으로, 때론 즐거운 이야기로 만났습니다. 2021년 지난 한 해 일상의 거리두기로 지쳤던 마음을 오감으로 위로해줬던 우리 곁의 문화예술.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여운을 남겼나요? 대구 오페라 축제나 아니면 뮤지컬 축제죠. 제가 공연을 되게 좋아하는데 힐링 공연 예술제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대구 미술관에 했었던 모던 라이프 전시회를 본 기억이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여운이 함께하나요? 1년간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도 그리고 벅차게도 만들었던 여러 작품들. 관객과 관람객 사이로 스며들었던 그 감동이 2022년 올해에도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년이었던 2021년. 지난 한 해는 대구미술관의 과거 10년과 미래 10년을 만난 해였죠. 굵직굵직한 기념전 사이에서 단연 최고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모던 라이프였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예술도 정말 이렇게 세계 미술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거를 같이 깨달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사실은 연속적으로 대구 미술관 10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기획했는데 하나하나 의미 있었고 대구 미술관 10년을 대내적으로 흥미진진하게 축하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10년의 시간을 발판으로 앞으로의 20년을 시작하는 첫 해가 바로 2022년 올해입니다. 대구의 미술과 함께 미래를 내다보는 대구미술관. 대구미술관의 11년째는 관람객들 앞에 어떻게 펼쳐질까요? 작년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대구의 근대미술 혹은 20세기 그 모던 아트, 그러니까 현대미술에 있어서 뿌리와 같은 전시를 보여줬다면 금년에는 그런 어떤 큰 울타리 안에서 정말 예술성이라는 게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를 그 세계적인 작가의 작업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 뷰렌이라고 지금 생존하는 작가 중에 그 색채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작가인데요. 그런 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거장의 작품도 보여주지만 또 이제 다티스트를 통해서는 대구가 난 현대 작가의 작품을 집중 조명하고 또 가을 시즌에는 이인성상 그 작가의 작품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의 작품은 더욱 깊이 있게, 세계의 작품은 더욱 넓게 바라볼 수 있는 해가 될 겁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2년, 공연 예술은 매 순간이 고비였습니다. 무대 위 예술의 생사기로에서 숨을 틔워준 건 오히려 무대를 향한 고품이었습니다. 그 갈망이 다양한 형태의 무대를 만들어냈고 위기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됐죠. 연극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자체도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극이 가지는 특성이 대면 공연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부 관객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조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수의 관객들과 만났지만 그 소수의 시민들, 그 관객들은 많은 정서를 연극을 통해서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극에서부터 실험극, 1인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더욱 활발하게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 형식만큼 공연 장소도 한층 풍성해졌죠. 때론 비대면으로, 때론 찾아가는 공연 형태로, 때론 더욱 작은 무대에서 공연은 열렸습니다. 올해는 그 기회를 더 늘릴 생각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더 파란 연극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라는 이 연극 공연 시장에도 많은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의 창의적인 연극 작품들이 쏟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시니어를 위한 청춘 연극제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연극의 환경과 대구 연극이 살아있는 그런 역동적인 해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문학 작품 만나러 가볼까요? 지역 문학의 바탕을 살펴볼 수 있는 이곳은 대구 문학관입니다. 대구의 문화예술은 그 뿌리가 남다른데요. 그 중에서도 문학은 시, 소설 할 것 없이 여러 분야의 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대구가 이 문학 쪽에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활기를 띠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구 문학이 어떤 면에서는 대구의 정체성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일이고, 또 대구의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작고한 문인들과 살아서 활동하는 문인들을 연결시키고, 또 그 문학적인 업적이라든가 활동 상황을 갖다가 수시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 대구 문학관이 대구의 아주 중요한 정신적 공간, 정신적인 하나의 어떤 거점이 되는 어떤 공간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열린 대구 문학 다큐멘터리 특별전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문학사의 굵직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당시 동인지와 도서를 영인본으로 펴내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화와 이상백, 백기만과 현진건 등 대구 대표 문학가의 숨결을 살려낸 거죠. 원래 사업은 역시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근대 문인들을 현장하는 사업, 아울러서 이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의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함께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전시나 또는 기획 또는 뭐 여러 가지 낭송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구 문학의 현 주소를 짚어 나가면서 그 깊이를 가늠해 보는 그런 사업에 거의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과거는 물론 오늘을 써내려가고 있는 대구의 문인,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기다리는 독자, 그들 사이를 잇는 곳이 대구문학관입니다. 앞으로 대구문학관은 활자를 넘어 살아있는 문학의 이야기를 펼 예정입니다. 염색공단 직원 희수의 생애 마지막 여행을 다룬 장편 영화 희수. 얼마나 좋은지 아주 들들 볶여서 미치겠다네. 노년 부부의 일상과 삶을 보여주는 단편 영화 나랑 아니면. 지난해는 웰메이드 대구표 독립영화가 참 많았습니다. 2021년에는 대구 영화계가 정말 감사한 일도 많았고 좋은 성과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젊은 청년 영화인들의 약진이 정말 돋보이는 한 해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세 편의 장편 영화가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그 기염을 좀 통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2회째를 맞는 대구 단편 영화제가 무사히 잘 치러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독립영화 세계가 원래 팍팍하다지만 대구 독립영화는 특히 그 여건이 겨울 언 땅처럼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일군 성과니 대단하죠? 대구 지역 영화인들과 영화 팬들에겐 어깨으슥할 만한 일이죠. 저희가 K 콘텐츠가 지금 세계적으로 부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 영화제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역에서 혹은 그 대한민국 시장만을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외 영화제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창작자들도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자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잘 만든 콘텐츠들이 정말로 세계로 나가서 많은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개선을 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건 올해 들려온 희소식입니다. 창작 환경에 빛을 더하는 제도적인 지원과 물질적인 지원이 좀 더 늘어난다고 하죠. 올해를 빛낼 작품이 기다려지네요. 2022년에는 대구에서 창작 지원 제도가 굉장히 다채롭게 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구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구문화재단에서도 새롭게 영화 장르가 예술 분야로 들어가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원이 또 많아지는 만큼 더 많은 창작자들이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뿐더러
한편으로도 생각하면은 이 팬데믹 상황을 맞아서 극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OTT 플랫폼에 조금 더 다양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그 장르에 좀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클래식 공연하면 대구 콘서트 하우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대구를 대표하는 클래식 전용홀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는 2022년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가 박태준 선생의 가곡 동무생각이 장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가곡집이 박태준 선생님 가곡집이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최초의 동요집이나 최초의 오페라도 또한 현재명 선생님 대구 출신이고, 네, 그래서 실제 이 가곡 100주년 하게 되면 홍남파 선생님까지 최초의 인물 3분을 꼽는다면 그 중에 2분이 대구 분이기 때문에 결국 가곡 100주년 축제는 대구의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뭐 5월달 가스총회도 있고 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 가곡에 대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음악회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기획 공연 라인업이 벌써 올라왔죠. 클래식 애호가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공연입니다.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공연인 명연주 시리즈, 신구 거장의 만남인 인사이트 시리즈 등 국내외 아티스트가 대구 콘서트 하우스를 찾을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저희들의 활동 영역을 굉장히 좀 넓힐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최소한 저희 콘서트 하우스에 상주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이 이탈리아 그 국립극장에 공식 초청을 받아서 그 베르디 레퀴엠을 협연하기 위해서 또 나가도록 계획도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국제적으로 많은 MOU나 저희들과 그 교류를 원하는 단체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생겨져서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좀 있어서 대구 시민들에게 더 큰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예술은 당신이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했죠. 거리를 둬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문화예술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좀 세계적으로 좋은, 또 우리가 꼭 보고 싶은 그런 연주 단체들, 연주자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좀 재정적으로 보탬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뭐 시니어 분들에 대한 예술 세계의 어떤 확장, 그런 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국 전쟁 이후에 저 70년 넘게 우리 한국 시장의 예술계는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신구의 변화의 어떤 환경도 새롭게 한번 개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 연극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계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새로운 어떤 개척 예술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들보다도 활발하게 미술관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정말 적극적으로 개발을 했고, 미술관 내에 그 실감 컨텐츠 설치물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관람객이 왔을 때 미술관 체험을 이전하고 다른 훨씬 더 그 다양한 방식으로 또 훨씬 더 심화시켜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미술관이 그 대구 시민들한테는 자신의 집처럼, 혹은 자신의 놀이터처럼, 혹은 자신의 휴식처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요.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잊지 않았습니다. 관객과 관람객의 만남을 말이죠. 2022년 올해에도 문화예술은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여러분과의 만남을 준비 중입니다. 비록 좌석 간 거리는 둬야겠지만 마음의 거리만은 빈틈없이 꽉 채워질 수 있겠죠?